있지 뭐 이런 거야. 그럼 어쩌라고요? 그게 어쩌라고요? 좀 맛있던데요? 그치. 고등학교 때. 근데 허벅지 찌르는 거 공부하셨나요? 응? 포크로 허벅지 찌르는 게 공부하셨어요? 나? 네. 아니요. 그냥 졸리면 자면서 공부했는데. 되게 바른 생활. 자, 우리 상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쪽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자. 3 이하의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3 이하래요.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px바가 k가 될 확률하고 px가 k가 될 확률이 똑같다. 이때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 나누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모집단의 분포가 x 확률 p에서 1, 2, 3 1, 2, 3 합계 1 해서 얘가 a 여기가 7분의 1 여기가 b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3 이하의 어떤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k는 3 이하의 어떤 자연수야? 그럼 첫 번째 k가 1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k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p x바가 우리 뭐가 될 확률하고 1이 될 확률하고 px가 1이 될 확률이 똑같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럼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으니 px바가 1이 되려면 얘만 3번 뽑아야 되는 거겠지. 그지? 3개를 뽑은 것의 평균이 1이 된다는 얘기는 1만 3번 뽑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표본의 크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px바가 1이 될 확률은 a 곱하기 a가 될 거고요. px바가 1일 확률은 a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크기가 3이라고 하면 무조건 3개. 3개. 그거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어차피 a는 0이 아니니까 양변에서 a를 싹 지우고 나면 a 제곱이 1이어서 a는 1밖에 안 되는 거거든 양수라. 네. 근데 a가 1이면 뭐가 만족이 안 돼요? a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b가 1이 된다는 이 사실이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네. 맞죠? a는 7분의 6보다 작은 수여야 해요. 됐죠?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 얘가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A가 생겼다는 얘기는 a 더하기 7분의 1 더하기 b가 1이 되어야 되는데 a가 1이 되면 b가 음수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래서 k가 1은 아닌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k가 이번엔 뭐라고 생각해 볼까요? 2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3개를 뽑아서 우리 평균이 2가 되려면 되니? 3개의 합이 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이제 원래는 해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져 있을 거거든요. x1 3개의 표본을 x1, x2, x3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3개의 평균이 2가 된다는 뜻이니까 얘 합이 6이 돼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맞죠? 근데 뽑은 걸 또 뽑을 수도 있으니까 1 더하기 1은 안 되고 1 더하기 2는 했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2도 했고 그럼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없죠? 네.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자, a 첫 번째가 1이니까 a 곱하기 두 번째가 2니까 7분의 1 세 번째가 3이니까 b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우리 3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돼요. 왜요? 왜냐면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고 세 번째 3이 나올 수도 있지만 첫 번째 1이 나오고 두 번째 3이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3팩토리얼을 곱해주는 이유가 요 세 개가 1, 2, 3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1, 3, 2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 1, 3, 2, 3, 1, 그 다음에 3, 1, 2, 3, 2, 1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3팩토리얼을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 확률값이.
근데 왜 더해서 6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평균이 2니까. 이 x바가 2가 될 확률을 x바가 2가 되려면 세 개의 합이 6이 되어야지만 3으로 나눠서 평균이 2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될 확률은 얼마가 돼요? 이건 7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7의 세제곱분의 1이라고 쓰니까 이상하네. 화살표 써서 이렇게. 따라서 p x 바가 2일 확률은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7분의 6 ab 7분의 6 ab 플러스 7의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걔가 px가 2일 확률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px가 2일 확률은 얼마인 거예요? 7분의 1인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양변에 7을 곱하면 얘 사라지고 얘도 두 개만 남고 얘는 사라지겠죠? 그러면 6ab 플러스 우리 뭐 49분의 1이 우리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6ab가 우리 49분의 48 이렇게 될 거고요. 6을 나눠주면 a 곱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분의 8이 되는 거겠지? 그리고 a 더하기 b는 뭐였어요? 7분의 6이었어요. 자, 그러면 더해서 7분의 6, 곱해서 7분의 8이 되는 두 수가 존재하나요? 7분의 2, 7분의 4. 뭐라고? 7분의 2, 7분의 4. 7분의 2, 7분의 4야? 오케이. 그러면 a 값이 더 크다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럼 a 값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a 값이 7분의 4, b의 값이 7분의 2가 되면 되는 거고, 따라서 이때 a 나누기 b냐, b 나누기 a냐? a 나누기 b. 그러면 a 나누기 b의 값은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요건 가능하겠다. 자, 이제 확인을 해야죠. px가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k가 3이 될 확률을 구해봅시다. 근데 이 K는 꼭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1, 2, 3을 다 해보는 거지. 그래서 1일 때는 안 된다는 거 보여줬잖아. 네. 2일 때 이렇게 됐죠? 3일 때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쟤랑 똑같은 이유로. 왜? px 바가 3일 확률은 b의 세제곱이고 px가 3일 확률은 b인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b의 세제곱과 b가 똑같아지는 b의 값은 1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는 이 조건을 또 만족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답은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얘밖에 안 된다. 그래서 답은 이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번도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와 각 면에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사용하여 다음에 시행을 한다. 그래서 두 개의 상자를 동시에 한 번 던져 바닥에 닿은 두 면에 적혀있는 수가 다르면 두 수 중 작은 수를 기록하고, 그 다음 바닥에 닿은 두 면에 적혀있는 두 수가 같으면 6을 기록한다. 됐니? 그럼 이제 모집단의 분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얘는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 기록한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두 숫자 중에서 다르면 작은 숫자, 같으면 우리 6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둘 중에 작은 숫자가 1이 될 수도 있을 거고 2가 될 수도 있을 거고 3이 될 수도 있을 거고 4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둘 중에 작은 숫자가 5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를 때. 그리고 같으면 뭐가 된대요? 6이 된대요.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요거 5가지겠지. 그리고 그때 확률 p의 값을 계산해 보면, 자, 첫 번째 p x가 1 확률을 계산하는데, 그러면 걔는 한쪽은 1이 나와야 되고, 즉 첫 번째 각면에 1, 2, 3, 4가 적힌 정사면체에서는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2, 3, 4, 5에서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 곱하기 1에서 4분의 1, 이 확률은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다음 두 번째 px가 2일 확률을 구하자. 그럼 px가 2가 되려면 1, 2, 3, 4에서 2가 나오고 여기 1, 2, 3, 4가 적혀져 있는 거랑 2, 3, 4, 5가 적혀져 있는데 첫 번째 2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는 3, 4, 5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서 3, 4가 나오면 되는 거겠지. 되니? 그럼 노란색은 확률이 2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확률값을 계산해 보면 얘는 4분의 1 곱하기 여기선 2, 3, 4, 3, 4, 5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의 3 또는 얘가 2가 나오고 얘가 3, 4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4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요게 px가 2가 될 확률이겠죠? 그래서 16분의 3, 16분의 2 더하면 16분의 5 이 확률은 16분의 5가 되겠구나. 그 다음 px가 3이 될 확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3이 나오고 얘는 4, 5가 나오거나 즉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 또는 얘가 3이 나오고 여기는 4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계산하면 16분의 3 여기는 16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px가 4가 될 확률은 여기서 4가 나오고 여기서 5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틀렸는데 나 다르면 그러지 않았어? 작은 수를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맞네. 작으면 4가 기록이 되려면 맞네. 안 틀렸네요. 여기 5가 나와야겠지? 따라서 px가 4가 될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서 16분의 1 여기는 16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같으면 6이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px가 6이 될 확률은 얘는 그냥 16가지 중에 두 숫자가 똑같은 건 2일 때, 3일 때, 4일 때 요거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px가 될 확률은 16분의 3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합계가 1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16으로 다 통분하면 얘가 16분의 4니까 4 더하기 5는 9 더하기 3은 12 더하기 1은 13 더하기 3은 16 딱 이제 합이 1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이렇게 된 거고 이때 뭐를 구하라고 그랬어? 위의 시행을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한 두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 그럼 얘는 표본이 2인 표본을 뽑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되니? 이런 시행을 두 번 반복한다는 거는 표본이 2인 표본을 뽑는 것과 똑같은 행위인 거고 그 표본의 평균 x바가 4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px바가 4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x바가 4가 되려면 첫 번째 1이 나오면 두 번째 8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왜 1이랑 8이 나오는 거? 왜냐면 얘도 이 두 개의 합이 8이 돼야지만 평균이 4가 될 수 있잖아요. 두 번 했으니까 두 번의 평균이 4가 되려면 두 번의 합이 8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두 번의 합이 8이 되는 건 2 더하기 6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근데 4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돼요? 4 더하기 4도 있죠. 그러네요. 2 더하기 6과 4 더하기 4 이거 두 가지밖에 없겠지? 네. 그럼 2 더하기 6이 되는 경우 확률은 이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 첫 번째 2가 나와야 되니까 16분의 5 곱하기 두 번째 6이 나오려면 16분의 3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얘가 256분의 5, 3, 15 곱하기 2 하면 30 확률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 4가 나오는 건 1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얘는 25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우리 px가 될 확률은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256분의 3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p분의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p분의 q라고 할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287 얘가 답이에요. 끝. 복잡하죠? 복잡해요. 자, 다음 3번. 3번은 정균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랑 y, x, y와
x의 확률 밀도함수 fx, 그 다음에 거기 말이 빠졌더라고. y의 확률 밀도함수 gx, y의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y의 확률 밀도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x가 2.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다음 표준 정규 부표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vx와 vy는 뭐가 된대요? 둘 다 1이 된대요. 그럼 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결국엔 표준 편차의 값에 따라 표준 정규 분포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거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x의 확률 밀도함수를 fx라고 했고 y의 확률 밀도함수를 gx라고 했는데 vx랑 vy가 둘 다 1로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2번이죠. 1번이라고 써놨는데 2번이었고 아니지 맞나? 맞아요. 맞아요. 3번에 vx랑 vy가 둘 다 1이라고 써져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fx의 그래프랑 그러니까 fx랑 확률 밀도함수 fx의 그래프와 y의 확률 밀도함수 gx의 그래프가 서로 모양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니? 즉 평행 이동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fx와 gx는 모양이 같다. 이 정규표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그걸 정규표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정규분포 곡선은 오로지 시그마의 값에 의해서만 모양이 결정이 돼요. 그럼 평균 m이 바뀌면 어떻게 돼? 걔는 좌우로 그래프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이제 m이 바뀌면 평균이니까 평균이 항상 가운데 값이거든. 즉 얘는 항상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 값은 m이 되는 거니까 m 값이 바뀌면 이 곡선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요. 시그마의 값이 바뀌면 시그마가 커지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고 이렇게 펑퍼짐한 모양으로 바뀌고 시그마의 값이 줄어들면 그래프가 뾰족한 모양으로 바뀌는 즉 시그마의 값에 따라 이 곡선의 모양이 결정되는 정규분포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시그마랑 V랑 똑같은. V는 시그마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V가 똑같다는 얘기는 시그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똑같으면 표준 편차도 똑같아요. 즉 x의 표준 편차도 1이고 y의 표준 편차도 1이에요. 그리고 얘는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표준 정규분포 곡선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즉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와 모양이 똑같아요. 자, 이때 나 조건에 보면 어떤 양수 K에 대하여 직선 y K가 주함수 fx,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모든 점의 x 좌표의 집합이 1, 2, 3, 4래요. 그 다음에 다조건이 중요해요. 일단 나조건은 조금 이따가 적용하기로 하고 다조건에 보면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py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면 걔가 0.5보다 크대요. 이게 뭔 얘기예요? 모르겠어요? 자,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자그마치 p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뺐는데 얘가 0.5보다 크대. 됐니? 그러면 얘가 대충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우리 fx를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gx를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fx고 이게 모양이 똑같은 건데 똑같게 그린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어쨌든 이걸 gx라고 하면 됐니?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py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뺐는데 그게 0.5보다 크대. 그럼 여기서 2는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어요? 오른쪽에 있어야겠어요? 일단 py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보다는 클 거잖아요? 됐니? 그러면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5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거든? 됐니? 그러니까 x2가 이쪽에 있어야겠죠. 네. 왜냐면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게 0.5보다 커야지만 됐니? 자 봐봐 p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p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뺐는데 얘가 0.5보다 크대. 그럼 여기 있는 p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무조건 양수값일 거냐? 확률이 음수값이 될 수는 없잖아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어떤 양수값을 뺐는데 걔가 0.5보다 크다고? 그럼 여기 있는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뭐보다 커야 돼요? 이게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0.5보다 커야겠죠. 그렇잖아. 얘가 0.5보다 작은데 0.5보다 작은 거에서 어떤 양수를 뺐을 때 0.5보다 커질 수가 없잖아. 그럼
그럼 얘가 0.5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얘가 0.5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평균보다 2가 오른쪽에 있어야지만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넓이가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인데 걔가 2보다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리고 거기서 2를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뺐는데 걔가 0.5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딘가 이게 y인데 얘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렇게 존재해서 우리 이 넓이랑 여기 있는 이 넓이랑 어느 쪽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더 커야겠죠. 맞지? 그럼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넓이가 커야지만 이거에서 이거를 뺐을 때 0.5보다 이거에서 이거 그러니까 이 놈이랑 넓이가 똑같아질 때가 얘를 뺐을 때 딱 0.5가 되는 거잖아요. 되니? 그러니까 이쪽이 넓이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맞지? 그거하고 나 조건을 엮잖아요. 자, 그러면 fx에서는 2가 이쪽에 있고 gx에서는 2가 이쪽에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있어서 어딘가 2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fx의 그래프는 이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니까 fx요? 왜요? fx의 평균이 2보다 작은 쪽에 있지 않아요? 아, 네. 그럼 2랑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fx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럼 gx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우리 gx는 어떤 식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gx가 있어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런데 얘가 y꼴 k랑 만나는 점이 그 집합이 1, 2, 3, 4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가 2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야? 4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됐니?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얘가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말고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어딘가 2가 있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y꼴 2랑 만나는 점이 저기 있으니까 y꼴 k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잠깐만. 그럼 2랑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미안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여기가 2고 여기가 4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랑 gx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중에 어느 놈이 더 커야 된다고 했어요? 이 노란색 넓이가 더 커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노란색의 넓이랑 이쪽 넓이랑 이게 선생님이 그림을 지금 엉망으로 그려놔서 그런데 그 그림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간격이 똑같게 1, 2, 3, 4 간격 대충 비슷하게 그려놓고 이 밑에 있어서 fx가 요놈과 요놈을 지나 그럼 가운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게 fx를 그리고 그럼 gx도 2와 4를 지나려면 가운데 여기 3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려질 수 있거든요. 맞지? 그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맞지? 왜냐면 fx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했을 때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안 되는 거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5보다 커야 되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되니? 그래서 되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것도 다시 그림을 잘 그려줄게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다시 여기가 y = k랑 만나는 게 여기가 1, 여기 2 똑같은 간격으로 여기 3, 여기 4 이렇게 돼서 f는 1과 2를 지나는 거야.
왜냐면 평균이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되니까 평균이 요 사이에 이렇게 되도록 요게 fx. 그 다음에 gx도 똑같이 평균이 아니 높이는 똑같아야 돼. 왜? 표준 편차가 똑같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도 0.5보다 크고 그 다음에 0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넓이보다 당연히 크겠죠? 당연히까지는 아닌데 커 보이죠? 네. 됐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이 그림이 거기 나와 있는 가나다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림이 될 거고요. 이때 p, x가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x는 일단 평균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1.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죠? 따라서 p, x가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얘를 표준화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p, x가 z로 바뀌면 2.5에서 평균 뭐를 빼주고 1.5를 빼주고 얘는 표준 편차가 아까 1이었잖아요. x의 분산이 1이라는 얘기는 표준 편차도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pz가 뭐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에요?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p 0.5에서 pz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0.5에서 0과 1 사이의 확률이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0.3413이라고 주어졌죠? 표에 따라서 빼주면 0.1587 요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2번이에요. 다음 4번. 자,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8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1 바일 때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 우리 m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같은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2 바일 때 모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신뢰 구간이 우리 C보다는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 뭐만 바뀌고 있는 거야? 표본의 크기만 바뀌고 있는 거지. 어차피 모집단도 똑같은 모집단인 거고 그 다음에 신뢰도도 알파 퍼센트로 똑같고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하는 거야. 이제 식을 쓰기 위해서 확률 P, 확률변수 Z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알파 퍼센트라고 100분의 알파라고 하면 왜냐면 Z값을 얼마를 써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알파 퍼센트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그러니까 알파라는 숫자가 얼마인지를 모르면 Z값을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는데 어차피 신뢰도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 알파 퍼센트에 대한 Z값을 K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B 빼기 A는 뭐가 될 거냐면 이놈이 될 거라는 얘기거든. B 빼기 A는 2 곱하기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니까 2 곱하기 그 다음에 Z값으로 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8분의 여기는 시그마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1 봐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b에서 a를 빼면 x1 봐도 사라질 거니까 b 빼기 a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그 다음 이번엔 크기가 n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즉 d 빼기 c인가? 맞죠? 그래서 d 빼기 c는 우리 2 곱하기 어차피 신뢰도가 똑같으면 z값도 똑같아 k 곱하기 이번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되니? 그런데 우리 b 빼기 a가 d 빼기 c의 6배가 되어야 된대요. 그럼 얘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8분의 시그마 b 빼기 a가 우리 6 곱하기 d 빼기 c 그래서 6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 k 날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2도 날리고 시그마도 날리고 루트 n과 루트 8의 자리를 바꾸면 루트 n이 얼마가 돼요? 6루트 8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n값은 얼마가 될 거야? 66에 36 곱하기 8이니까 86에 48, 83, 24 그거 더하기 4를 하면 288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그 실내 구간을 구하는 거를 공식처럼 기억해 놓고 그냥 적용하면 실내 문제를? 구간이 뭐예요? 실외 구간. 실내 구간. 미안해 발음이 나빠서 못 알아들은 거죠. 실내 구간. 우리 신뢰도 다시 한번 우리 신뢰도는 대부분 두 가지가 나올 거야. 95% 이게 신뢰도의 신뢰 구간하고 아 원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치가? 수치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안 정해져 있죠. 안 정해져 있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대충 두 가지예요. 95% 신뢰 구간과 99% 신뢰 구간. 근데 이 K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줄게요. 이 95%의 신뢰 구간을 하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를 해야 그 안에 평균 M이 들어갈 확률이 95%가 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네. 되니? 그래서 얘가 95%이기 때문에 우리 P Z라는 값이 그러니까 원래는 Z라는 값이 얘가 이제 그 어느 구간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이너스 K, Z, K세에 들어올 확률이 0.95가 되는 K의 값을 구하는 거야. 저 K가 Z 값이 되는 거야. 되니?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P, 얘는 Z의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5가 되는 거잖아. 근데 표준 정규분포를 찾아보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찾아보면 0.95가 될 확률이 P, K의 값이 마이너스 1.96 여기도 Z, 여기가 1.96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95% 신뢰 구간을 할 때는 그 Z 값으로 1.96이라는 숫자를 이용을 하는 거야. 되니?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원래는 1.96이 정확한 값인 건데 그냥 여기서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할 때 P, Z의 절대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0.95로 계산한다?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곱하기 2. 그치, 그건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지.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할 때. 그래서 그건 문제에 주는 거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1.96이라는 숫자를 많이 주는 거지. 99%는 2.58, 95%는 1.96 이런 숫자들을 주는 거야. 근데 그건 정해진 숫자는 아니야. 문제에서 주는 대로 해야 돼. 네. 됐죠? 그래서 이 신뢰 구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였냐면 x바 혹은 라지 x바라고 써도 돼. 이게 표본 평균이야. 마이너스 z 그러니까 k 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x 평균 m 모평균 m 그 다음에 여기도 평균 x바 마이너스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인 거예요. 근데 실내 구간이랑 실내 구간의 길이랑 다른 게 뭐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즉 얘를 수직선상에 표시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거를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당연하게도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는 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2는 왜 곱해요? 아니 이거에서 이걸 뺐잖아. 네. 그럼 x바는 사라질 거고 얘가 두 개 아니에요? 아 네. 무슨 말이야? 실내 구간이랑 실내 구간의 길이랑 똑같진 않겠네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는 거고 네.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그 값이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구간 아예 종류가 다른 거야. 아하. 되니? 네. 지금 네가 하는 질문은 너무 초딩 질문이었나요? 아니 초딩 질문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개체가 다른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똑같냐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멍청한 질문 무슨 말인지 했다는 건가요? 이해됐죠? 또 멍청하다고 또 잘하는 말이야. 근데 저번에 됐죠? 뭐 바보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맞아. 그다음 재미삼아 하는 거지. 자, 질문 없어요? 네.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